강의를 해주실 우리 윤영구 교수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오늘 원자력계 리더들, 간부들, 동료들 앞에서 강령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벌써 한 40년 전 얘기가 돼서 원자력 역사의 일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순서로 그냥 얘기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1이 1959년 1월에 발표했고 거기에 산하의 원자력 연구소, 방사선 의학연구소, 방사선 농학연구소 3개 연구소가 있었고요. 그래 67년에 과학기술처가 발족할 때 원자력 1이 원자력청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자력청의 연구소에서는 이제 관체제 공무원이죠. 그래 여러 가지 연구소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제 조직이라든지 인사, 테이블 오브 오거니제이션, 처우, 예산회계, 그러니까 공무원이니까 연구소에서도 소장은 1급, 그 다음에 이제 연구원은 4급, 지금은 달라졌지만은 그 당시는 4급, 각, 을, 그 다음에 상급, 2급, 1급, 그렇게 하고 이제 그 TO 숫자가 제한되어 있고요. 그래 많은 사람이 이제 연구원 촉탁으로도 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 대우고, 그 다음에 이제 예산회계상에도 이제 정부 예산회계법 달아야 되고, 그래서 행정기능 발휘하는 데는 상관없지만은 연구기능을 발휘하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74년에 법인체 민영 한국원자력연구소로 발족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배경 말씀을 드리면은 1965년 한국이 이제 원남에 파병해서 미국 정부가 그 한국의 일종의 이제 보상의 일환으로서 한국의 처음 종합과학기술연구소를 설립하는데 지원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때 이제 미국 대통령의 과학고문 닥터 호닉, 벨레브 소장, 바텔 메모리얼 소장, 그런 분들을 이제 한국 방문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종합연구소를 만드느냐, 이제 그런 성격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시설, 연구시설, 뭐 또 건설에 이제 자금으로 이제 1,200만 불 지원하고, 그 다음에 또 초대 연구소 소장 인선까지 그렇게 추천하는 그러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래 초대 소장으로는 그 당시 원자력청 원자력연구소의 소장으로 있던 최형섭 소장이 초대 소장으로 임명됐고, 그때 이제 본인은 64년에서 67년 아건 내셔널 국립연구소에서 퓨얼 테크놀로지 앤드 메달러지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최 소장의 이제 해외 과학기술 유치하는 초기 20명 중에 한 사람으로서 유치돼서 입소하고 이제 기부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키스트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렸을 때 4년 후 71년에 최영석 소장이 과기처의 2대 장관으로 임명됐고, 그 다음에 최 장관은 그렇게 이렇게 그 원자력연구소, 원자력청 원자력연구소 개편하는데 그러한 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제 키스트도 운영해봤고 또 관체제에서 원자력연구소 운영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원자력청 또 원자력연구소 새 연구소를 이제 통폐합해서 개편하는 그런 구상을 하고, 그래 키스트로 있던 나를 이제 그 임무를 주고 이제 내가 원자력청 연구소 소장으로 임명받았습니다. 이제 공무원으로 임명됐죠. 그래 한 2년 동안 이렇게 관체제성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제가 있는데, 이제 연구소가 갖추어질 3가지 기본 요건, 그렇게 운영의 자율성 확보하는 문제, 운영의 안정성하고 신축성, 그 다음에 이제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 확보, 이제 연구비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제 그런 이것을 이제 만족하는 것은 이제 민영 체제로 개편하는 것이 이제 타당하다고 해서, 그래서 이 작업을 한 1년 반 걸쳐서 작업을 하고 국회 법 개통가 통과시켜야 되고, 한 1년 반 걸쳐서 1973년 2월에 이제 민영 체제로 발족했습니다. 그래 개편한 후에 그렇게 연구소의 이제 기본 목표, 원자력 발전 기술 자립, 핵연료 주기 기술 자립, 방사선 및 동위원소 산업적 이용, 이렇게 뚜렷한 이제 기본 목표 하에 그렇게 이제 주요 연구 과제는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대로 이렇게 되고, 그냥 카멘트를 하면은 여기는 안 냈지만은 요 위에는 뭐 다 아시는 거고 앞으로 설명하겠지만은 여기에 이제 요거 시험 원자라는 게 연구로 설계입니다. 그래 많은 사람들이 기억 안 하고 있을지 몰라서 김동은 박사 주가 돼서 이것이 이제 80년대에 하나로 설계 건설하는데 이제 기초가 됐죠. 네. 그렇게 하고 물론 여기 원전 안전심사위에서 이제 과기처의 원자력 발전소의 그 규제 인하가 안전심사 관련해서 과기처의 그 기술 지원하는 걸 연구소가 담당했고, 그래 이것은 이제 연구실, 그다음에 원자력 안전센터 거쳐서 이제 킨스로 원자력 안전 기술원으로 여기 모체에서 분리해서 그렇게 발전했고, 또 여기에 이제
방사선 의료 및 안연구 이것도 여기에 이제 방사선 의료 안연구 원자력병원 이것도 우리 연구소에서 모처에서 발전해서 현재는 한국 원자력 의과학원으로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이제 70년대 상당히 이제 원자력 뭐 연수원 과정도 있고 이제 해외 연수 해외에서 많이 유치했는데 그래서 여기서 가면 하면 그때 한 내가 재임할 때 한 10명 미국 구라파에서 유치했는데 그 중에는 후에 이제 장관도 경상현 박사라고 정보통신 장관 한 사람 경상현 박사 그 사람도 원래 원자력이 전공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임창생 박사 소장, 그 다음에 신재인 소장, 김성현 소장, 또 이해 원자력연구소에서 이제 기계연구소 소장으로 나갔고, 그 다음에 이제 원전 국산화에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 하는 김병무 박사, 그 다음에 한기인 박사, 그 외에도 여기 나와 있지만은 전풍일 박사 등등 한 10명 해서 원자력 연구소에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전 기술 연구, 그 다음에 한국 원자력 기술 회사 KN의 설립 관련해서 배경 말씀드리면은 내가 조금 좀 정확하기 위해서 메모한 거를 좀 봐가면서 하겠으니 양해해 주세요. 예. 소리 괜찮아요? 소리? 괜찮아요? 네. 그래 이제 민영연구소로 이제 개편된 후에서 몇 개월 후에 청와대에서 관계부천장관이 그 연구소에 핵연료 주기 개발 계획하고 관련 정책 건의 그러한 안건으로 청와대에서 박정희 대통령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제2 수석비서관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중화하고 방위산업 담당 비서관이죠. 오원철 비서관, 그 다음에 경제기획원 차관, 상공부 차관, 그 다음에 과기철 장관, 나는 이제 연구소 소장으로 배석자로 참석해서 그 제목 안건은 핵연료 주기 기술 개발 계획과 관련 정책 건의 그런 제목으로 했습니다. 그래 그 주요 내용은 첫째 우리나라의 이제 1970년대 에너지 그 다음에 전력 수요가 한 15% 내외로 이렇게 많이 증가하고 있었고 따라서 그 중동 석유 의존도도
그냥 한 60%나 되는 상당히 높았지요. 그다음에 둘째로 이 석유 가격이 그때 이제 배럴당 2불 42전 배럴당 석유 가격이 그랬는데 이 석유 가격이 8불 이상 되면은 원자력 발전의 경제성이 석유 화력 발전보다 유리하다. 이제 그런 결론을 그 스탠포드 대학 그 보고서 의거해서 이제 그걸 강조했고요. 세 번째로 석유의 이제 주요 산출지 있는 중동은 지정학적으로 이제 불안정해서 전쟁이라든지 분쟁은 일어나서 석유 파동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경제성하고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을 비중을 높여야 된다. 원자력 발전 쪽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하고 앞으로 이제 원자력 발전 시대에 대비해서 핵연료 주기 개발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원자력 발전을 건설을 추진하면서 그 시대에 대비해서 핵연료 주기 기술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때 물론 한국의 이제 원전은 주로 가압 경수로 PWR가 주축이 되지만은 그렇게 국산화라든지 또 핵연료 재처리해서 플루토늄을 회수한다든지 그다음에 삼중소 회수하는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카나다의 이제 캔두형 중수 발전로를 도입하는 것을 또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때 칸두 발전소 그렇게 하고 거기에 이제 부수적으로 NIX 그것도 카나다의 연구로 NIX 그 칸두를 개발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NIX 연구로인데 그 NIX도 이제 같이 도입하는 걸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이 칸두 중수 발전로 도입에 대해서는 이 원자력 연구소의 건의 외로도 한국전력에서도 이제 그 채널을 통해서도 이제 정부에 건의되었지요. 그렇게 하고 부수적으로 얘기한다면은 그때 카나다의 AECL 거기에 이제 독점 에이전트 역할을 한 것이 이스라엘의 사울 아이젠버그라고 유대계 이제 거상 그 사람인데 이제 정부 상대로 요새 말로 하면 이제 로비를 맹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 그 어느 정도 역할을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거는 이제 그다음에 그렇게 이제 74년 이렇게 청와대 회의가 이제 73년 6월이고 그 다음에 이제 73년 10월에 중동 정전이 나고 석유 파동으로 석유 가격이 굉장히 올랐죠. 이제 배럴당 이따가 얘기했지만 12불, 14불까지 뛰었는데 그래서 이
중동전쟁 석유 파동도 우리 여기 청와대 그때 보고 건의 안건에 포함됐기 때문에 그렇게 정부 내 이제 관계 부처에서도 원자력 연구소의 계획하고 공고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받았죠. 이것도 원자력 연구소에서 예측했던 겁니다. 그래서 1970년도 초반은 원자력 분야의 격동기였죠. 1970년에 한국전력이 웨스팅하우스 인터내셔널하고 고리 1호기 건설을 위한 턴키 일괄 도입식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73년 10월에 중동 석유 파동을 겪은 후에 이제 정부의 그 중장기 전원 개발 계획에서 원자력 비중이 이제 월등히 비중을 높여서 이제 추진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1975년 6월에 칸두 중수발전로 도입도 그것도 이제 턴키 일괄 도입식으로 계약 체결됐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원자력 연구로서는 1차적으로는 이제 과기처에 원자력 안전을 위한 규제, 인허가, 안전심사, 과기처 업무를 이제 연구소에서 기술지화하는 것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구소로서는 원전 기술의 이제 자립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이제 설계 엔지니어링의 국내 주도화, 뭐 아직 한전에서는 턴키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연구소에서 이렇게 원전 기술이 자립화를 위해서 촉진을 위해서 설계 엔지니어링의 국내 기술 주도화를 이제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래 이때는 이제 1900 중반에 이르러서 이제 1975년 9월에서 이제 76년 1월까지는 미국 정부에서 이제 한국의 재처리 사업, 재처리 연구시설 도입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압력을 가하고 있을 때 이제 그것도 원자력 연구 사업 추진하는데 이제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언급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원자력 발전소의 그 설계 엔지니어링 기술 주도화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 연구로서는 이제 75년에 그 미국의 아키텍 엔지니어링 컴퍼니 번스 앤 로라고 있는데, 거기하고 합자로 코리아 애토믹 번스 앤 로 케이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설립했고요.
예. 그래 K바를 설립했는데 이제 물론 이렇게 설계 엔지니어링 기술 관련해서 미국 회사하고 협력하는 데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합자 방식이 있고 합자해서 이 K바는 미국 즉 번센로드 투자하고 그러니까 원자 연구소로서는 투자하는데 투자하는데 이제 제한이 있기 때문에 투자도 받고 또 외국 기술을 협력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K바를 설립했는데 이제 한전 입장에서는 이 번센로에 대해서 그때 이제 미국의 유명 A 회사로서는 이제 벡텔, 에바스코, 사전런디 이런 회사가 있었는데 한전은 벡텔사를 가장 그 능력 있는 회사로 해서 선호하고 막구에서 대한전선 계열 회사의 엔지니어링 회사가 있는데 거기하고 이렇게 벡텔하고 연결해서 하는 거를 한전은 그때 막구에서 그렇게 지원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K바에 일거리도 안 주고 그래서 이제 부득이 K바를 해산하고 그 다음에 설립한 것이 한국 원자력 엔지니어링 회사 KNU입니다. 그래서 KNU를 설립하고 이제 정부 요로에 뭐 경제기획원, 상공부, 뭐 건설부 등 통해서 이렇게 설계 엔지니어링 A 회사는 일정 기간 정부에서 지원 육성해야 되고 또 그때 그냥 75년 그때는 방위산업 분야로 여러 가지 그 민간 기업체에서 그렇게 우후죽순을 해서 원자력 기술자를 이렇게 분산하게 되니까 그것도 이렇게 한국연구소가 운영하는 KNU의 일괄 거기에 이렇게 해서 분산 안 되도록 그렇게 이제 정부에서 지원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그렇게 정부를 이제 설득하고 다녔지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우여곡절을 거쳐서 뭐 한때는 한전 쪽으로 기울다가 또 원자연구소에서 이제 이런 설명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정부 설득해서 그래서 그때 이제 경제기획원 차관 장덕진 내가 이제 그러면은 정부 이름을 기억하지요. 장덕진 차관이 주재해 차관회의에서 이제 원자력연구소의 주장을 듣고 그분이 이제 정리해서 원자력 기술은 KNE에 단일 집중시켜 발전시킬 거. 아니. 두 번째는 관련 민간 기업체들을 참여시켜 범국가적으로 선진 기술의 수용 태세를 갖추고 운영 체제 및 자반 구성에 있어서는 원자력 연구소가
주축이 될 거. 그 다음에 이제 기술 습득하고 하기 위해서는 기술 축적하고 이제 축적하기 위해서는 외국 기술 영용 회사하고 기술주의를 유지한다. 이렇게 정부의 정책 방침으로 이렇게 이러한 결정을 받아내는데 이제 성공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정부 방침이 정해지니까 이제 케인의 설립은 한전 사장이 직접 현장까지 찾아와서 점검하고 그렇게 거기에 인원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점검하고 그래서 국내 주도하는데 이제 전환하는데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그래 여기에서 78년에서 80년에 한국전력에서 30억 원을 그때 돈으로는 이제 큰 돈인데 이걸 출자해서 대주주가 됐고 그래 이제 원전 5호기 이후부터는 이제 이렇게 설계 엔지니어링 국내 기술 주도화하는 것이 이제 이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KNU에서 이렇게 하면서 82년에 한국전력 기술 코오펙이죠. 이렇게 개편하고 뭐 지금은 세계 유수의 A 회사로 아주 훌륭한 업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 내가 어느 회담에 나갔더니 지금 코오펙의 사장이 박구원 사장이 KNU의 직원으로 평사원으로 그때 입사한 사람인데 40년 동안 모든 주요 부서를 하고 KNU 출신으로서 처음으로 코오펙의 사장이 됐죠. 전에는 한전의 임원 부사장들이 주로 여기 사장이 됐었는데 이제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네. 그래 이제 핵연료 주기기술 연구 또 대덕공학센터 여기에 뭐 2년 되는 분들도 몇 분 있지만 그래 그렇게 원전 건설에는 원전이죠. 원전 건설에는 석유 화력 발전 건설비보다 약 2배 더 그렇게 소요되고 그 다음에 핵연료 주기비 원자력 발전소 수명 30년 동안 핵 주기비가 건설비의 한 1.5배 이제 마크로하게 그때 계산한 거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우리 한국 원자력 기술 연구 투자 규모 그다음에 우리 기술 수준을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핵 연료 주기 기술을 발전 기술보다 더 우선적으로 그렇게 추진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제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핵연료 주기 중에서도 이제 크게 핵연료 가공 기술, 그 다음에 재처리 기술 이렇게 나누는데 핵연료 가공 기술 그거는 이제 기술 경제 기술적으로 타당해서 이제 기업화 될 걸로 그렇게 생각했고 후자 재처리에는 재처리 기술은 나중에 이제 미국에 저지당했지만은 사용한 핵연료를 재처리해서 그 다음에 이제 플루토늄을 해서 그 플루토늄 혼합 산화물을 이제 열출전자로에 재사용할 수도 있고 또 앞으로 실용화될 수 있는 그렇게 고속 증식로의 연료로도 사용할 수 있고 또 그것뿐 아니라 재처리 기술은 그렇게 핵연료 사용 후 핵연료 또 고존이 방사선 폐기물을 이렇게 감용하는 그런 핵심 기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핵연료 가공 재처리 기술 그거를 이제 불란서 협력서 선정해서 추진한 겁니다. 그때 이제 핵연료 가공 쪽으로는 이제 불란서의 서카라고 핵연료 가공 기술 회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재처리 기술은 재처리 및 방사선 폐기물이 엔지니어링 회사 상고방 뉴클리어라고 지금은 이제 코지마하고 이렇게 통합되어 있는데 이제 그걸 협력성으로 해서 이제 추진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물론 이렇게 핵연료 재처리 시설은 이 재처리 연구 사업을 통해서 우리 이제 원자력 연구의 획기적인 발전을 핵연료 주기 사업 이제 민간에서 할 수 없는 거를 연구소에서 함으로써 그렇게 연구소에 그러한 활력을 찾겠다 하는 그러한 소망도 이제 포함되어 있었죠. 그런데 1900 이제 그렇게 상고방하고 계약한 상고방은 핵연료 그래서 이제 4월 이렇게 이제 시설도 불란서하고 고속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인도가 74년 5월에 인도가 이제 지하 핵폭발 실험을 했고 그래서 이거를 계기로 해서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은 1차적으로는 이제 원자 연구소에 재처리 시설을 이제 저지하는 미국의 이제 압력이 가해졌는데 뭐 이거 상관없이 그렇게 71월에 뭐 요거 자세한 거는 그 다음에 하기로 하고
그래 실제로 인도에 이제 핵실험을 했고 원자연구소가 불란서 업체하고 계약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국제적으로 그게 알려진 거는 그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있는 IAEA 본부에서 이제 불란서의 CE 한국 그다음에 이제 IAEA 이 3자가 재취지 사업의 그 안전 보장 조치 그 회의 진행하는 바람에 이제 그때 그것이 이제 국제적으로 그래서 이제 알려진 거지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제일 먼저 미국 정부가 제일 먼저 강력히 이제 저지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원자력 연구소에서는 이 핵연료 재처리 사업, 핵연료 주기 사업을 위해서 특수사업부 그 주재현 박사 부소장이 담당해서 이제 불란서 측하고 교섭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대덕의 그때 과학기술서에서 대덕 연구단지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자연구소에서 거기에 한 5만 평 부지를 확보해서 지금은 원자연구원의 부지 그때 대덕공학산 따로 확보한 부지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대덕공학센터 분소를 설립하기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연구소의 이제 재처리 사업은 미국 안정에 대해서 중단하기로 돼서 연구소는 굉장히 허탈한 상태죠. 그래서 그 수순으로 사실상 이제 원자력 발전 쪽에 A 회사 만들고 하는 거는 그거에 이제 위기 탈출을 하기 위해서 사실상 적극적으로 추진한 겁니다. 예. 그래서 76년 1월에 또 박 대통령이 대덕 연구단지 거기에 이제 대덕에 국박과학연구소에 홍능기계연구소라고 해서 분소가 있었고 그 다음에 대덕 연구단지 그 다음에 원자연구소에 대덕공학 건설 현장 거기에 이제 시찰하기 위해서 박 대통령이 오원철 비서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대덕 연구단지 보고를 드시고는 그렇게 거기에 건설 투자비 또 진책사항 그런 거로 봐서 과학기술적 능력으로서는 미흡하다. 그런 우려를 표시하면서 그렇게 오원철 비서에게 대덕 연구단지 건설 계획을 재검토하라 이제 그렇게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그래 그것을 계획으로 해서 그때 몇 가지 연구기관이 연구소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일본은 이제 구미 공업단지, 창업공업단지 이제 전자통신은 구미고 기계 쪽, 금속 쪽은 창원 쪽 단지에 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이제 대덕 단지에서 이제 그렇게 하고 그래 이제 원자연구소에 중된 난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대통령 때 진척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76년 말경에부터서는 그렇게 원자연구소에 그 특수사업부, 핵연료 주기 사업으로 한 특수사업부를 핵연료 개발 공단으로 그렇게 이제 분리하는 안이 거론됐죠. 물론 연구소로서는 그렇게 핵연료 분야하고 원자력 발전 분야는 불가분의 아주 긴밀한 교류와 협력이 필요하고, 인력도 그렇고 시설도 그래야지 이걸 분리하면은 이득보다는 이제 손실이 많다는 것을 설명했지만은 그 말경에 개발공단이 핵연료 개발공단이 이제 발족했습니다. 이제 핵개발공단이 발족했지만은 이제 여러 가지 인력 확보라든지 사업하는데 지장이 있었고, 또 뭐 이제 또 정부의 여러 가지 그때 이제 50 발족 그런 게 있어서 그래 2년 동안 핵연료 개발공단을 운영했다가 2년 후에 다시 원자연구원하고 핵연료 개발공단 다시 합치게 된 거죠. 다시 합치게 됐습니다. 그래 이제 74년 5월에 인도의 지하 핵폭발 실험. 인도는 나는 사실상 그 73년에 중동 정대에 IAEA 참석하고 귀국할 때 인도에 이제 바바 애토믹 센터 방문했는데, 여기 인도가 이제 지하 핵포를 할 때 사용한 것이 카나다의 NRX 연무로에서 연료를 연소시켜서 그거를 재처리해서 핵물질을 이제 플루토늄을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인도가 이제 1960년 중반부터 그 네루 수상의 아주 바바라는 사람이 타라푸르에 그때만 하더라도 연구원이 10,000명 돼. 그렇게 하고 거기에 공작실이 공장과 같아서 그렇게 이제 칸두 발전로의 이제 국산화, 핵연료 국산화, 물론 재처리 시설은 안 보여줬고, 그렇게 하고 핵연료 가공 공장 하이드라바드에 방문했는데, 그때만 해도 인도는 원자력 대국이었어요. 그렇게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서 중수도 생산하고요. 그래 이제 우리 불란서하고의 이제 공급계약 체결한 게 74년 7월, 바로 저 인도 핵실험한 후에 몇 개월 후에 계약은 했고, 그래서 이 연구소의 재처리 시설 공급에 대한 내용이 그 8개월 후 75년 5월에 이렇게 3자 불란서 한국 IAEA 3자 안전보장조치회의 여기에 진행했기 때문에
이게 내용이 이제 국제적으로 알려졌죠. 예, 예. 그래서 75년 이렇게 이제 주한 미국 대사 리처드 슈나이더 대사 내가 이제 1차적으로 과학기술소 장관 방문하고 연구소장 배석하에 그렇게 연구소의 재처리 사업을 중단하라. 그래 그때 이제 미국 측에서는 키신저 국무장관 그때인데 뭐 그렇게 이제 연구소는 이제 연구소 입장으로 한국이 이제 경제성, 에너지 안보 그런 위에서 원자력 발전을 추진하고 있고 또 거기에 필수적으로 핵연료 주기 자립도를 늘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핵연료 주기 사업을 추진한다. 이제 그런 설명을 강조했죠. 그렇지만은 미국 측에서는 그 강력히 이제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주한 미국 대사는 일차적으로 과기처 그다음에 이제 가을부터는 경제개혁원 남도구 장관 그다음에 외교부 노신영 외교부 장관 그렇게 자꾸만 이제 정부 고위층에 방문해서 한국이 재처리 사업을 강행하면은 한미 안보 경제 관계에 심대한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중단하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압력을 계속했죠. 또 막구에서는 여기 주한 슈나이더 대사가 프랑스 랭리 대사 한테도 미국의 입장을 설명하고 프랑스 정부가 그렇게 미국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재처리 사업을 수출하지 말아라. 막 그렇게 이제 서울에서 압력을 넣는데 그 결과적으로는 그때 프랑스 데스탱 프랑스 대통령이 미국 방문할 때 이제 한국의 재처리 시설을 수출 안 하겠다. 그렇게 그냥 기자회견에서 밝혔어요. 그때 파키스탄은 안 그러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뭐 그렇게 결정적으로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77년 1월 달에 이렇게 이제 미국에서 의회에서 청문회가 열기로 돼 있는데 그거에 앞서 국무성에 이제 동아시아 담당 차관보 마이런 크라스 크라스 그 다음에 이제 한국당 반어휴 한국당당 과장 또 여기 서울의 부대사 또 정치 참사관 클리블랜드 참사관 이제 한국에서 이제 과기처 장관 또 한국 연구소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
난국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서울에 왔습니다. 물론 뭐 양쪽은 팽팽하게 논쟁을 벌였고, 미국 측으로서는 이제 그때 에너지 개발국에서 핵주기에 대한 그때 최종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제 그걸 제시하면서 그것이 이제 가장 권위 있는 보고서 결론인데, 재처리, 플루토늄 사용, 그것은 뭐 고속 증식로까지 합해서 그거는 상당한 기간 기술 경제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그렇게 하고, 물론 이 경제 기술적 타당성뿐 아니라 또 이제 국제 정치, 사회적 그런 걸로 들어가면서 그렇게 재처리 사업 중단할 거를 이제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예. 뭐 그렇게 논쟁을 벌였지만은 이제 요자리 연구소는 그렇게 한불 핵주기 사업하고 동등한 한미 원자력 기술 방안을 제시하라고 얘기했지만은 뭐 끝내 결론은 하여튼 그 한미 간의 안보 경제에 두는 심대한 영향을 고려해서 뭐 이제 합의 안 해줄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재처리 사업을 중지하고 이제 한미 원자력 에너지 공동 상설위원회 매년 열어서 상호 관심 사업을 논의하고, 또 한국의 과학기술 담당 아타셰를 파견하는, 여기 이제 라보 스텔라가 와서 이건 이름이 사이언스 아타셰도 이제 한국 감시하는 담당이에요. 그래 아마 원자력 연구원에 또 가끔 가서 시찰하고 했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1976년 12월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그때 이제 카터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그분의 이제 선거 공약 사항의 하나가 그렇게 핵 확산 방지를 위해서 이제 핵주기 기술 그거를 이제 새로 전적으로 재검토하는 거를 국제적으로 이제 그 인프세, 그렇게 국제적 회의를 여는 거를 주장해서 2년간 이 인프세 회의가 IAEA에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 IAEA 인프세 회의에는 57개국 또 5개 국제기구가 참여했는데, 한국도 뭐 전 분과 참여했고, 이제 특히 우리는 8분과 개량 원자로 및 핵주기 거기에 이제 분과위원장, 공동위원장을 맡았죠. 나도 몇 번 참석해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뭐 2년 반 진행됐는데, 모든
핵 확산에 관한 문제를 모든 것을 이제 제기하고 거론하고 해서 결론적으로는 컨센서스는 도달하지 못하고 다만 모든 분야를 공개적으로 토의하고 또 노출시키고 그렇게 이제 짚고 넘어갔다 막 그런 의견이 있었지만은 이게 이제 두툼한 보고서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 70년대 핵연료 주기 연구 시설을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제 국제적으로 난국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연구소 소장 입장으로서는 과연 우리나라에 이제 종합적인 핵 정책이 있느냐, 뭐가 한국 행정부, 특히 국회, 언론계, 또 전문기관 통해서 뭐 컨센서스도 없고 또 뭐 그냥 뭐 여러 가지 그냥 원액이 난맥을 이뤄서 국회에서 공공연하게 핵 개발해야 된다. 뭐 공공연하게 언론, 국회 얘기하고 그 필요 이상으로 이제 그렇게 돼서 국제적으로 그렇게 감시 대상이 됐었죠. 그런데 이제 우리의 핵정제하고는 대조적으로 일본의 경우는 여기 얘기했지만은 핵정책은 NT, H가 없는 NT 정책, 핵무기 개발과 보유를 제외하고 이제 모든 원자력 연구개발, 산업적 개발 이용은 다 하고 일본의 경우는 재처리 우라늄 농축 시설 포함해서 우리하고 같은 때 재처리 파일럿 플랜트 상고관이 적고 그 후에 상용 재처리 시설도 완성돼 있고 또 우라늄 농축 시설도 돼 있고 일본은 이 핵 정책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컨센서스가 되고 비핵 국가로 국제적으로 인정받아서 그렇게 이제 평가되고 그렇게 됐는데 우리는 그냥 재처리 사업, 물론 재처리 사업이 굉장히 그 핵 확산의 핵심 기술에 해당됩니다. 그래 미국은 뭐 간부 기타 하는 건 넘어갔는데 이제 재처리 사업은 아주 필사적으로 저지하게 된 겁니다. 그래 지금도 한국에서는 북한 문제도 있고 해서 이제 독자적 핵무기 개발 해야 된다 뭐 이런 뭐 국회 얘기도 나오는데 뭐 지금 국제적 상황에서는 그렇게 국제적 국제적 제재하고 또 막대한 이제 경제적 손실을 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된다는 결과는 숙고하고 그냥 뭐 북한이 하니까 한국도 해야 된다. 한국은 이제 개방된
자유민주주의 국가 돼서 뭐 비밀로 할 수도 없습니다. 예. 그게 이제 독재 국가에서나 할 수 있지. 한국 같은 개방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비밀 프로젝트로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고 이렇게 국제적 제재라든지 경제적 손실이라든지 하지 뭐 숙고해서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요약을 하면은 70년대는 원자력 기술 연구 개발 체제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원전 핵심 기술, 원전 핵심 기술, 핵연료 가공 기술, 방사선 및 동계원소 의료 산업적 이용, 원자력 요원 양성 기반 구축, 이렇게 기반을 구축하고, 그 다음에 원자력 산업체에도 자극을 주고, 막 그렇게 턴키가 아니라 설계 엔지니어링 국내 주도화, 그 다음에 이제 코백, 뭐 그렇게 원자력 연구소가 자극을 주고 막 그렇게 그런 선도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후속 지금 원자력 분야의 후속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거고 모두 알기 때문에, 그래 내가 원자력 떠나서 한 20년 되는데, 한국도 원자력 대국으로서 괄목한 발전을 이룩하고 뭐 그 이상의 성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원자력에는 이상 성공적 성취의 긍지를 갖고 계속 원자력 기술의 더 선진화하고 원자력의 파브릭 억셉턴스 사회적 수용성을 매진하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계속 여러분들 노력해 주십시오.